요번 페이지는 72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죠. 항상 우리가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신청하려면 이 서류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자, 주민센터 있죠? 옛날에 동사무소 그랬는데 이 주민센터에 하다못해 인감임명을 띈다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졸업증명서 띈다든가 이런 거 있죠? 기타 서류 이런 거 다 신청서 작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등본은 옛날에는 신청서를 냈어요. A4 용지에다가. 그러다가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옛날 그 주민센터에서 지금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 그 동사무소에서 종이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접어서 하고 또 반으로 접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했겠지.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신청서 낼 때는 왜 신분증 제시하라 그러지? 뭐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종이 아까우니까 그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게 신분증이 한마디로 신청서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일단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신청서를 신청서라고 얘기도 하고 신청 정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사고자 팔고자는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원이 있죠? 연월일 예컨대 2020년 자, 예컨대 3월 2일 하게 되면 그 3월 2일이라고 하는 자, 원인 연월일을 쓰고 매매라고 하는 등기 원인을 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 등기 목적을 쓰죠? 이전 등기라는 등기 목적을 쓰고 네, 의무자가 파는 사람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다. 이 갑이라는 이 의무자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지를 쓰고 자, 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죠? 자, 을이라는 권리자는 아무 막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꼭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 작성해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부를 보고 등기를 받으면 즉시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부를 보고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파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진짜 맺었는지 등기관은 몰라요. 신청서 매매라고 보면 이 뒤에 뒤에 자,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면 이 갑에서 을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주체가 바뀌니까 어떤 원인된 행위가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게 한 원인된 행위가 있다. 그 원인된 행위가 이제 매매니까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 원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면이다. 그래서 원인 증서다. 다른 말로 원인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류다. 원인 정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매매계약서 그런 걸 첨부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갑이란 사람의 자, 이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요. 의사. 어떤 의사를 알고 싶어 하냐면 갑이 을한테 진정으로 부동산을 팔 의사가 있는가 그런 의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그래서 이 의사를 알고 싶은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직접 등기소에 불러다가 직접 물어보질 않아요. 이 의사를 뭘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한다. 형식적 심사다. 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던 신축 건물 져서 자, 건물이 생겼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원취득. 그러면 이 권리자가 보존 등기 마치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몇 쪽에 등기 완료. 그러니까 100쪽에 보시면 100쪽에 보시면 거기 그 참고 그래서 거기 소유권이라고 그 참고 그래서 소유권 지우세요. 그 소유권 필요 없는 얘기고. 자,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은 지워버리시고 자, 소유권은 지워버리시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그 여기 이제 보면 자, 이거를 좀 보통 지금 페이지 저기에 따라서 원래 요게 요즘보다 더 큰데 좀 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집문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가서 등기를 받은 사람은 등기필 정보고 자, 직접 안 가고 자, 채권자 대인청에 의해서 채권자 대인청에 의해서 등기소에 안 가도 뭐예요? 채권자가 대의 신청을 해갖고 해줘서 등기가 된 사람은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직접 가서 등기하거나 돈 주고 법무사한테 시켜서 한 것은 등기필 정보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채권자 대의에서 채권자가 등기해줘서 뭐예요? 자 그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은 등기완료 통지서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접수번호 9578번이고 박스 안에 거기 네 번째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1102-2006 있죠? 그게 부동산의 고유번호예요. 출처세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에 부착기준선 보게 되면 여러분 자, 그 글자가 좀 흐리 나오는데 그게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가 WTDI 있죠? 그게 1년 번호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번호를 요걸 이제 어디다 기록하냐면 그 신청서 뒷면이 있어요. 신청서 여러분 책 어디 그 76쪽에 보시면 76쪽에 보시면 그게 신청서 뒷면이에요. 그 신청서 뒷면을 보면 그 신청서 뒷면의 한 중간쯤에 그 첨부서면 바로 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내용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 쓰는 칸인데 거기에 고유번호하고 의무자 쓰고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그 번호 세 가지는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번호하고 이 고유번호하고 자 그 다음에 1년 번호하고 이 비밀번호 있죠?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이 비밀번호 이 세 가지는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이 등기소에서 이 서류가 있으니까 이 등기소는 뭐예요? 이 서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자 권리자한테 뭐예요? 주는 거니까 등기소하고 자 그 갑이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 보관하고 있다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되면 얘한테 이전등기 해주려면 얘는 이거를 그 신청서 뒷면에 써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자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 그 정보의 이 번호를 제공한다. 항상 누구만이 내는 거예요, 이거. 등기 의무자만이 제출을 한다. 누구만 제출한다고? 등기 의무자만이 제출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 뭐예요?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갖고 만약에 부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갑만 피해를 봐요.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왜? 적게는 뭐예요? 적게는 자, 3, 4억에서 많게는 뭐예요? 많게는 뭐 20억 뭐예요? 30억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 뭐 30억 그렇게 40억 하니까 피해 보는 사람이 뭐예요? 자,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를 팔고자 하는 의사를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만 아니라 여기다 뭘 찍었으니까 인감증명을 찍었으니까 너 동사무소 가서 자, 인감증명 띄워라니 인감증명 이렇게 인감증명을 띄워라니 인감증명을 띄우면 그 인감증명의 요 도장하고 요 도장을 뭐 해보겠다는 이게 비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비교를 해서 자, 그 도장이 뭐예요? 자, 위조가 안 되고 정확하다면 등기관이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 등기가 뭐라고? 진짜 등기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자, 누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 의무자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 72페이지에, 자, 일권 일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의 물건의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게 이거. 하나다. 그런 얘기. 하나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부동산 등기법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일권 일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자, 일단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같거나 이 부동산이 몇 개, 이 부동산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1부동산의 1등기 용지가 아니라 원인이 같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목적이 같고 이 관할 등기소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해만 좀 해두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문제 나오는 게 동그라미 번에 거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간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인. 그러니까 이 신청서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첨부서면이 있죠. 이 첨부서면을 뭘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 장일 때는 반씩 접어서 여기다 뭘 찍어 이거. 이 도장을 찍죠? 이게 우리가 간인한다는 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러나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그중에 뭐예요? 한 사람만 간인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서 정정 간이 있죠? 전원이 뭐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자 정정할 때는 정정 간이는 전원이 한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죠. 이해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적 계산과 이렇게 필요적 사항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사항. 자, 임의적 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합의 지분을 쓰지 않는다.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 그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어디 73쪽에 동그라미 번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중에서 거기 디귿번 있죠? 그래서 출치세요. 등기할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지분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그런데 이 경우 등기할 권리가 뭐예요? 합의일 때는 동그라미 합의일 때는 그 뜻을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그 뜻을 절대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 뭐라 쓰냐고? 합의 지분은 이렇게 합의. 합의 뭐예요? 합의 지분은 뭐예요? 합의 지분은 기재하지 뭐예요?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 지분은 기재한다. 그냥 합의라고만 써요. 왜? 등기부상에 합의자 갑, 합의자 을이라고 써야 되니까. 자, 합의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합의는 기재하되 합의라고 하는 건 쓰되 합의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내용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74페이지에 임의적 정보사항 있죠? 임의적 정보사항은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임의적이에요. 등기 원인의 약정과 특약과 약정, 그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 치료 있죠? 약정, 특약. 그래서 거기, 자, 1번의 임의적 정보사항이랑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신청서의 기재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을 말한다. 등기원인의 약정 특약 있죠? 등기원인의 자 계약을 맺을 때 등기원인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을 맺을 때 약정과 특약 있으면 기록한다. 약정과 특약 있으면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존속기간 나오죠? 치료 존속기간 그게 임의적 지상권의 치료 땅 사용료 존속기간 치료가 임의적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중에 자 다음 중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그래서 거기 4번에 재매매 약정이란 말이 나오죠. 약정과 특약은 반드시 안 써도 되고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 77쪽에 등기 원인 증명 전문 있죠. 요새는 이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서 이 거민계약서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자니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는데 이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거민제도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거민제도라는 것은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이 서울시 강남구에 사시는 뭐예요? 주민들께서 자 세금 취득세를 덜 내려고 갑과 을이 만나서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취득세 덜 내려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위를 써갖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더라. 다운계약서를. 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자 어디에서 강남구청에서는 자 강남구 관내에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은 강남구청에 오셔서 이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이게 거민계약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이렇게 뭐예요? 계약에 의한 자 무슨 등기할 때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 둘이 계약을 맺고 나서 둘이 짭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판결 받으면 뭐예요? 혹시 검인 받지 않을까 모르니까 판결을 받자.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가짜로 소송을 해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법을 취할지 모르니까 뭐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렇게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반드시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이렇게 뭐예요? 앞에 이 개판치는 소인은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이 받는다 이렇게 그거 암기 좀 합니다. 개판치는 소인을 뭘 받는다고 검이 받는다 그 암기 좀 합니다. 그래서 개판치는 소인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전기는 반드시 검이 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루 3번의 검인계약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기억에 계약을 원이나 잊었는게 할 때는 원인 그 등기 원인 증서에 계약서에 뭘 받는다는 게요. 검의를 받아서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매매 증여 이런 게 다 계약이죠. 그다음에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거기 미등기 건물에 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있죠. 분양 계약서. 그 분양 계약서도 뭘 받으라는 게니까 검의를 받아야 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 있죠. 그 매매 계약을 맺으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 무허가 건물을 가진 사람이 건물의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고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 그 무수한 말들이 빠져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바보가 아닌다며 계약을 맺으면 이전 등기 해와야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검의를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니은의 그 판결서에도 검의 받는다 했죠? 그래서 등기의 출세, 등기 원인 서면이 뭐라고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은 조서에도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검의를 받지 않는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토지거래 허가 의혹 있죠?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으면 검의를 받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있죠? 그 이후에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낼 때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낸다면 이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원인서가 매매 계약서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니까 부동산 뭘 받는다?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 있죠? 신고 필증을 받으니까 이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검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예외단죠. 그래서 그 예외를 한번 그 이해만 좀 해두자. 이해만. 예외 그래서 거기 A 2006년 1월 이후 얘기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 물론 국가지방 자체는 자 신뢰성이 높으니까 그거 낼 필요 없다는 점. 검의 받을 필요 없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79페이지에 거기 그래서 계약서 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거기 4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 등기 신청을 협력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받았죠? 우리가 판결 받으면 검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받아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등기별 정보인데 이 등기별 정보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와서 올해는 뭐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이 지금 뭐예요? 등기별 정보는 누구만이 내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만이 냅니다. 그래서 의무자만이 내니까 등기를 뭐로 한다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대표자가 대표가 뭐예요? 그거 유언에 한 지증 있죠? 유증 권리 변경이나 유증일 때는 사인증이나 유증일 때는 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유언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자, 법적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문서를 내야 된다.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수증받은 사람한테. 항상 공동일 때는 등기별 정보를 냅니다. 근데 단독일 때는 뭐예요? 단독일 때 우리가 외웠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 등기해 놓지. 그죠? 그래서 수용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그것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안 내도 된다는 점. 근데 누구는 내라는 얘기예요. 승소한 의무자는 내라는 점. 왜?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소한 의무자는. 자, 그래서 일단 승소한 의무자는 내고 상속이나 판결 단독 있죠? 아까 그 단독 신청 외우라는 게 그 얘기예요. 단독 신청은 자, 권리자만이 단독을 하니까 자, 의무자는 안 내도 되는데 승소한 의무자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다는 얘기예요. 예외.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몇 시 됐죠? 자, 작년 시험에 답이 몇 시 됐으면 자, 재개면 안 됩니다. 절대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방법은 세 가지인데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증인석을 조사하라. 이렇게 증인 석을 뭐예요? 석을 조소하라. 조소. 집중 뭐예요? 출석해서. 자, 이런 식으로 출석해서 본인이나 뭐예요? 본인이나 자 누가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자 미성년자 있죠? 미성자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본인 또는 뭐예요? 법정 대리 직접 뭐해서 미성년자라면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 앞에서 확인 조서 받든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5만 원이나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받든가 그 다음에 자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뭐예요? 이미 대리일 때는 공증을 받은 공증 부본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딱 몇 시 됐으면 몇 가지라고 세 가지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 몇 쪽에 거기 뭐예요? 80쪽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 뭐예요? 그리고 제공이 필요가 없는 경우 있죠? 제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의 본인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보존 등기 우리가 단독 인적 뭐예요? 외우라 했죠? 자, 출시돼. 다만 유증의한 이전 등기, 권리 변경 등기, 포괄 승계인의 등기는 공동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 제공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판결일 때 권리자가 단독일 땐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그러나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이므로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몇이 됐으면 뭐예요? 절대 재교부도 안 되고 작년 답이죠. 그 다음에 성인 임명의 그 보증서 있죠? 보증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어디 주택이 하나 있으면 이웃하는 집들이지 이웃하는 집들. 그러니까 같은 뭐예요? 관할 등기소라면 이 이웃하는 집이 있으니까 자 소유권 등기가 된 성인 임명의 자 확인조서 내면 되는데 보증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방법은 딱 3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에 의무자 또는 의무자가 뭐예요? 본인이 자 의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출석해서 자 신분증 제시하고 확인서 작성하거나 확인조서. 그다음에 니은에 대리인이 변호사 보험 쓸 때는 뭐예요? 5만 원이나 7만 원 주고 확인정보 자 돈 주고 확인정보 작성해서 제공하거나. 공중보건 얘기 나오죠? 공중보건 몇 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중보건을 제출하면 된다. 공중보건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중보건을 자 제출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81쪽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작년 문제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때는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틀린 답이라뇨.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일단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자 권리자가 받았다가 보존 등기하고 권리자가 받았다가 낼 때는 누가 낸다는 게 이거 의무자 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인감명령 나오죠? 인감명령이 나와요. 자, 인감명령은 자 거기 이 별표를 합니다. 별표 두시고 자 올해 만약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혹시 인감명령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봐두기나 하자는 게 인감명령. 그러면 일단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본인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1번에서 항상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자만이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해줄 때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명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권리를 취득했죠? 이 권리를 취득한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거 권리자가 됐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집문서라 그랬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가 또 언제 되냐면 남한테 이전 등기하거나 을구에 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이 을은 뭐예요?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게 이거 인감명도 내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누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예컨대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병이 저당권을 뭐예요? 취득했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로서 저당권자로서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 형식 정보. 근데 이 병이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을 갚고 자 이 저당권을 말소를 하자라고 하면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니까 당연히 의무자로서 무슨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말소 등기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하죠? 이전 등기 안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누가 이 병이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이 의무자가 되면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돼요? 이 등기필 정보 번호만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분실했으면 방법은 3가지라 했죠? 그 3가지가 뭐예요? 증, 인, 석을 조서하라 얘기죠? 자, 공중보건, 확인정보, 출석 얘기죠? 자, 이렇게 분실했으면 자, 이것마저 없으니까 의사를 밝히려면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이라도 꼭 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가 돼서 등기빌 정보만 내면 되는데 분실해서 낼 수가 없다면 뭐라도 꼭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증명이라도 꼭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인감이는 뭐예요? 인감이는 자, 인감이란 남자애는 아름다운 여인 소희와 소유권 연등기할 때 내야 된다 그랬죠? 연등기할 때. 예, 갑이 내야 되니까. 인감이는 소유와 저 세상을 뭐예요? 설정이라는 게 뭐니까. 이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내야 되겠죠? 이전 등기할 때 내고 설정 등기할 때 내라죠. 근데 병마리는 뭐예요? 병마리는 뭐 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죠. 병마리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마리는 이 소유권이 아닌 자, 이 병이라는 소유권이 아닌 자가 말소나 이전 등기할 때, 병마리, 말소나 이전 등기할 때, 병마리, 긴 마리가 아니에요. 병마리, 말소나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분실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고 안 내도 되는데 분실했을 때는 꼭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81쪽에 자 쌍가리 1번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는 경우 그래서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한다 그랬고 그 가등기 명인이 소유권의 가등기 발사할 때 얘기죠. 단독을 할 때 그때 인감증명 할 때 다시 보자. 자 넘겨보시면 그 82쪽에 거기 3번 줄 치세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빌 정보를 뭐예요? 분실해서 확인서 2통이나 자 공중부본 있죠? 첨부해서 거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확인서 2통, 공중부본 1통 얘기 나오죠? 그거 하나 빠졌다. 거기 뭐가 빠졌냐면 출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분실해서 출석. 자 직접 뭐하거나 출석하거나 확인서 2통, 공중부본 1통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합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거기? 분실해서 출석하거나 그 단어가 빠졌어요. 자, 무슨 말이 빠졌다고? 출석하거나. 그래서 여기 출석이죠, 출석. 자, 뭐 하거나? 출석하거나 뭐예요? 자, 거기서 확인 정보 공중부문으로 공중부문 할 때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그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그냥 인감증명이라도 내야 된다. 그렇게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되는데, 그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두 가지라도 정확히 좀 알아주세요. 두 가지로 꼭 정확히 알아달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줄이나 치세요.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출한다. 써있죠? 6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버지 갑이라는 분이,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라라로 하는 부동산 4개를 자 남겨주고 돌아왔어요. 아들 3명이 ABC가 이렇게 뭐예요? 아버는 협의를 안 하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3분의 1씩이죠? 그럼 복잡해요. 자 나중에 제한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형이 A라는 사람이 동생들 모아놓고 우리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뭐예요? 상속 뭐에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뭐예요? 분할하자고 협의를 하자. 이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예요. 그러면 내가 큰아들이 내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자 종중 땅도 관리하려면 가하고 나라는 2개의 부동산은 A가 갖겠다 2장 찍고 다라 부동산은 뭐예요? 둘째 B가 받으라 2장 찍고 나라는 부동산은 막내 C가 2장 찍었죠? 이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예요. 자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을 찍었으면 자 인감증명을 뭐예요? 첨부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쌍가루 3번에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1번에 거기 공증정서 있죠? 그래 이런 데다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았으면 굳이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있죠? 성질상 의무자가 없는 거 있죠? 대부분 단독신청이라면 뭐하고 같아요 지금. 자 등기필 정보와 같아요. 단독신청이라면 굳이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 자 물론 뭐예요? 그 관공서는 안 내도 돼요. 관공서가 의무자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높으니까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기인청이 제출할 인감증명에서 자연인 사람은 자 우리 뭐 주민센터 가서 띄죠. 그 다음에 법인은 뭐예요? 자 법인 또는 외국인 이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이 있지만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치세요. 대표자의 인감증명.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당연히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 인감증명이고. 네, 법정 대리는 누구 거네요? 법정 대리 거네요. 그 다음에 거기 자
6번에 재외국민 나오죠? 재외국민 나오는데 보통 뭐예요? 우리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반 원칙은 우리나라 최우주소지 등록지죠? 근데 잘 우리나라에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대리시켜서 하는 거니까. 자 어디서 그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다면 그 일본 관공서에 인감유명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제외 공간 있죠? 그래서 거기 맨 그 밑에 따라서 1번 아래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외 공간 확인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제외 공간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뭐예요? 확인서 있죠? 확인서로 뭐예요? 확인서로 뭐 한다는 게 가름한다 이렇게 써놓잖죠. 그러니까 일본 관공서의 자 확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외 공간의 확인서로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 수자죠.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뭐예요? 확인서로 가름한다. 그렇게 써놓고 이해 수자죠. 그다음 인감유명에 뭐예요? 인감유명의 유효기간 나오죠? 3개월 동안 치시고 인감유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죠? 3개월이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우리가 매매가 원일 때는 보통 우리가 어디 자 인감유명 안에 들어가면 그 자 주민센터의 직원이 물어봅니다. 용도가 뭐 때문에 뛰세요? 물어보면 우리가 뭐예요? 납치하려고 뛴다 그러면 그 인감유명이 있죠? 인감유명의 이 중간에 이 매수자란을 써요. 매수자란. 이 매수자 표시.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써야 되니까 만약에 매도용으로 인감유명을 띄려면 매매 계약을 맺은 계약서 가져가야 돼요. 왜? 매수자 증명을 써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매도용 인감유명이라 합니다. 매도용 인감유명이다. 그래서 여기 자 일단 그 2번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매매를 원인이나 이전등기 할 경우에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유명을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일 때는 뭐예요? 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유명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다르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그게 가가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야 지금. 용도란에 이게 뭐예요? 매매용이 아니라면 예컨대 가등기용이라든가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아무거나 내도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근데 혹시 원인이 매매라면 항상 매도의 인감유명을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감유명 하게 되면 뭐래도 꼭 외우시고 병말이라고 외우시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뭐예요? 아닌 사람이 자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면 이걸 분실했으면 자 이런 경우에 분실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 몰래라고 이거 인감유명 된다. 이거는 꼭 잊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병말이는 인감유명을 안 내도 되지만 자 등기별 정보를 분실했으면 뭐래도 꼭 내야 된다. 인감유명을 꼭 내야 된다. 자 그래서 꼭 병말이 정도 있죠. 그건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병말이라도 꼭 암기합니다. 병말이는 안 내도 되는데 그 병원 소유권자가 아닌 자, 이 병이란 사람은 안 내도 되는데 분실했으면 내라. 등기별 정보를 분실했으면. 병말이는 자 소유권이 아닌 자는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는데 분실했으면 꼭 인감유명 내라. 이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